자, 봅시다. 136페이지. 자, 읽어볼게요. 지적 청량의 청량 기간은 읍면동 구별 없이 며칠? 5일입니다. 청량 검사 기간은 읍면동 구별 없이 며칠? 4일입니다. 일단 5일 4일 이거 외워야 돼 무조건. 청량 기간 며칠? 5일. 청량 검사 기간 며칠? 4일.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외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부터 문제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제일 마지막 줄. 지적 청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협의해서 기간을 정하지요. 그럼 제일 위에 줄 봐요. 4분의 3은 무슨 기간? 청량 기간. 4분의 1은 무슨 기간? 검사 기간이지요. 찾으세요? 자, 그럼 내 문제 한번 내볼게. 요것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전체 기간이 20일일 때 협의에 의해서 기간을 정하면 청량 검사 기간은 며칠 돼야 돼요? 청량 검사 기간 5일 돼야 되지요. 다시 전체 기간은 며칠? 20일일 때 협의에 의해서 기간 정하잖아. 청량 검사 기간 며칠? 5일입니다. 4분의 1이잖아요. 청량 기간은 며칠? 15일 돼야 되지요. 이게 됩니까? 됐고. 다시 이제 1번 되도록 할게요. 1번 세 번째 줄 읽어볼게요. 1번 세 번째 줄에 읽어볼게요. 1번 세 번째 줄에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청량 검사하는 경우 기준점이 몇 점 이하일 때는 몇 개 이하일 때는 15개 이하일 때는 기본 4일을 주지요. 그리고 15개를 초과하지요. 그럼 요 기본 4일에다가 15개를 초과하는 몇 개 때까지? 4개 때까지 일가산되어 있죠. 자, 찾으세요? 자, 볼게요. 자, 지금부터 요걸 요렇게 할게요. 계산 문제 한 번씩 나오는데 내가 두 문제를 풀어보고요. 여러분이 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알겠죠? 자, 볼게. 신림동에서 지적 기준점이 21점이었다. 청량 기간을 구하라. 또 봉촌동에서 지적 기준점이 19점이었다. 청량 검사 기간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법정기한, 청량기한, 법정기한 며칠이에요? 5일 주지요. 며칠? 5일 주고 그 다음에 15개 이하일 때는 며칠 겠어요? 기본 4일 준다 했잖아. 4일 주지요. 4일 주고 요거는 15개를 초과했어요? 초과 안 했어요? 초과했지요. 그럼 요 기본 4일에다가 4개 때까지 일가산하지요. 그러면 16, 17, 18, 19, 1 20도 1이고 21도 1이죠. 그럼 5, 4, 2 하면 며칠 된다? 16일이 아니고 11일 되지. 5, 4, 2 한 며칠? 11일 됩니다. 다시 할까? 자, 청량기간 기본 며칠이에요? 5일 주고 15개 이하 할 때는 며칠 켜서요? 4일 주죠. 일단 4일 주고 근데 요건 15개를 초과했죠. 그럼 요 기본 4일에다가 4개 때까지 일가산하자. 4개 때까지. 그러면 16, 17, 18, 19, 1이죠. 4개 때까지니까. 19도 1이고 15, 16, 17, 18, 19, 1이죠. 그 다음에 20, 21, 1일이죠. 그럼 총 며칠 된다? 5, 4, 2에 며칠? 11일 됩니다. 다시 할게. 기본 청량기간 며칠? 5일. 15기 할 때는 4일 주잖아요. 근데 15기를 초과하지요. 그럼 그 기본 4일에다가 몇 개 때까지? 4개 때까지 일가산하잖아요. 이게 됩니까? 그럼 5, 4, 2 하면 며칠 된다? 11일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검사기간 며칠이에요, 기본? 4일 주지요. 15개 이하는 며칠이에요? 4일 주지요. 근데 요건 15개를 초과했죠. 그러면 4개 때까지 일가산하잖아. 그러면 16, 17, 18, 19, 1일이죠. 그럼 며칠 된다? 9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요. 신림동에서 지적 기준점이 29점이었다.
청량기간을 구하라. 그 다음에 봉천동에서 지적기준점이 12점이었다. 청량 검사 기간을 구하라. 자, 한번 풀어봐요. 네. 위에 거 13일, 밑에 거는 8일. 정답이에요. 자, 봅시다. 청량기간 일단 며칠이에요? 5일 주지요. 그리고 15점 이하는 며칠 켰어요, 제가? 4일 준다 했잖아. 그럼 이건 15점을 초과했지요. 그럼 요 기본 4일에다가 4개 때까지 가산하지요. 그러면 16, 17, 18, 19, 1, 20, 21, 22, 23, 1, 24, 25, 26, 27, 1, 28도 1이고 29도 1이지요. 그럼 뭡니까? 5, 4, 4. 며칠? 13일 됩니다. 며칠? 13일. 검사기간 이건 며칠이에요? 4일 주고 15개 이하죠. 플러스 4일 하면 며칠 된다? 8일 됩니다. 맞췄어요, 둘 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139페이지 한번 봐봐요. 139페이지에 보면 1번이 무슨 배상 나와요? 손해배상 나오죠. 찾았어요? 손해배상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또 몇 페이지 보느냐면, 여러분 몇 페이지 보냐면 129페이지 봐요. 129페이지 제일 밑에 무슨 보상되어 있어요? 손실보상 되어 있죠. 무슨 보상? 손실보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봐요. 출입등 되어 있죠. 제목에. 찾으세요? 요건 뭐 공법에도 똑같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자,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자, 여기에 자 봅시다. 여기 A 토지가 있어요. A 토지가 있고 여기에 지적기준점이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 여기 장애물이라고 칩시다. 장애물이 있고 여기에 B 토지가 있어요. B 토지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적 청량 수행자나 지적 소관청이 있죠. 지적 소관청이 자, 여기에 요 기준점에서 청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량하면 이 땅에 출입해야 돼요? 출입 안 해야 돼요? 출입해야 되지. 출입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을 무슨 사용해야 돼? 일시 사용해야 되죠. 일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나무를 제거해야 되죠.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죠. 근데 출입할 때는 뭐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출입할 때는 뭘 받는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일시 사용과 장애물 제거를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처음 보게 여기 출입 등 손실보상 2항 한번 봐봐. 2항 보면 동그라미 2번 봅시다. 타인 토지에 출입 129페이지입니다.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주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동그라미 쳐요. 자,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되면 출입하는 날에 3일 전까지는 뭐 통지해야 되고 행정청이든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항 한번 봐요. 타인 토지를 일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는 소유자 관리인이 뭘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되죠. 찾았어요? 자, 됐고. 자, 나머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일 밑에 손실보상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이 개념이 있지요. 손실보상하고요. 손해배상이 있지요. 이거 차이가 뭐예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차이가.
손실보상하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자, 봅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답은 하지만, 머리는 지금 알고 있는데, 말로 설명을 하니까, 딱 부러지게 설명 못 하겠다. 그 상태예요, 아니에요? 그 상태지. 자, 봅시다. 자, 여기서 봐요. 여기에, 요 사람들이 출입했잖아요. 출입해서, 청량하려면 어떻게 돼요? 요 나무를 제거해야 되죠. 장애물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물 제거할 때 있죠. A의 동의를 받아서 제거했어요.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적법이잖아. 동의 받아서 제거했으니까. 동의 받아 제거했으면 적법이죠. 나무값 물어줘야 돼요, 안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되죠. 이게 손실보상입니다. 적법한 행위로 생긴 손실을 보상하는 게 뭐라고? 손실보상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근데 이게 봐요. 이 사람이요. 출입하고 요 장애물 제거를요. A의 동의도 없이 제거했어요.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이지. 그때는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제 말 이해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본에 끌려가가 종군위안부 했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손실 보상을 받아야 돼요? 배상을 받아야 돼요?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보상이란 말은요. 일본 행위가 적법했는데 우리나라 여자들 불쌍해서 주는 거고요. 배상은 뭡니까? 일본 놈 행위가 위법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낼 권리를 당연히 받아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따, 자, 봐, 이때. 요 나무를 동의를 받고 제거했어요. 자, 동의를 받고 제거했죠. 그 손실보상 해줘야 되죠. 손실보상 어떻게 하냐 볼게요. 손실보상은, 원칙은 책에 다 있습니다. 협의보상입니다. 자, 원칙은 무슨 보상이다? 협의보상이에요. 손실을 받은 자와 손실을 입힌 자가 무슨 보상한다? 협의해서 보상합니다. 협의가 안 되지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관할. 여러분 줄 거면 돼요. 어디 있냐면 뒷페이지에 2번, 3번, 4번, 5번에 있어요. 자, 2번, 3번, 4번, 5번. 자, 여러분 적지 말아요. 2번, 3번, 4번, 5번에 다 있으니까.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신청하지요. 만약 재결마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며칠 내에? 30일 내에. 자, 며칠 내에? 30일 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 신청합니다. 자, 며칠 내에? 30일 내에, 1개월 안에요. 30일 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뭘 신청한다? 이의 신청합니다. 자, 여기 무슨 보상이다? 손실보상의 절차예요. 됐어요? 됐고,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몇 페이지 보냐면 139페이지 봐요. 139페이지에 무슨 배상 나와요? 손해배상 나오죠. 자, 무슨 배상? 손해배상 나옵니다. 자, 손해배상은요. 이걸 나무를 뭡니까? 동의를 받지 않고 제거했죠. 그럼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이지. 그럼 첫째 줄 거예요. 고의과실 밑줄 쳐요. 자, 무슨 과실? 고의과실이 위법이에요. 자, 고의과실이 위법입니다. 위법 전환돼요. 고의과실 위법입니다. 고의과실로 지적청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청량 의뢰나 제3자에게 재산상손해 또 감쳐요. 재산상손해. 재산상손해 또 감쳐봐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일반적인 손해배상하고 달라요. 우리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상 손해, 정신상 손해, 일실이익 있죠. 일실이익 이런 거 다 배상해줘야 돼요. 손해배상해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교통사고 있잖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중앙선 건너서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났어요. 차 뽑은 지 얼마 안 돼요. 한 4, 5일 정도 됐습니다. 뽑았는데 그러면 차가 물어줘야 돼요? 안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돼요. 그건 무슨 손해예요? 재산상 손해고.
근데 마치 그 차를 뽑는데요. 뭡니까? 저 옆에 마누라가 타는데 마누라가 임신했는데 유산됐어요. 그럼 유산으로 일하는데 정신적 충격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 정신적 손해. 일실리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루에 노가다 나가면은요, 하루 일당이 50만 원입니다. 좀 보태가 50만 원인데 30일 동안 병원에 들어누웠어요. 그 얼마의 손해를 받았어요? 1,500만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안 다쳤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뭡니까? 안 다쳤다 하면 그거 돈 벌 수 있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거까지 배상해 줘야 돼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런데 지적 청량의 손해배상은 뭐에 한정한다? 재산상 손해에 한정합니다. 자, 주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적 청량의 손해배상은 뭐에 한정한다? 재산상 손해. 다른 거 안 돼요. 다른 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또 2항 한번 봅시다. 지적 청량 수행자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 그 1번, 2번 밑에 묶어놔요. 맨 밑에 1번, 2번. 업자는 보장기간이 몇 년 이상? 10년 이상이고 보험 가입 금액 얼마? 1억 원 이상입니다. 자, 얼마?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사는 얼마 이상이에요? 20억. 자, 얼마 이상? 20억 이상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또 뒤로 넘겨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제일 위에 2번. 지적청량업자는 지적청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 기준에 따라 보정 설정을 하여야 하며 보정 설정할 때는 뭡니까?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자, 보정 설정이 보험이에요. 보험인데 쭉 나머지는 뭐 그거 읽어볼 필요 있겠나마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5번 한번 5번 1번 한번 봐요. 지적청량 의뢰인은 손해배상으로 보증금,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자, 어디에다가 청구해야 돼요? 보험회사 동감쳐요. 어느 회사? 보험회사 청구합니다. 뭐 그 정도 합시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지적청량업에 뭐 나와요? 등록 나오죠. 찾았어요? 자, 아까 봐요. 아까 우리가 지적청량 수행자라 했죠. 수행자는 누구예요? 지적청량업자. 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해야 돼요? 시도지사한테 등록. 이때 시가 뭐 얼마래요? 특별시, 광역시, 또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도 들어갑니다.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지요. 이것은 법인이지요. 법인이니까 등록해야 돼요? 설립등기해야 돼요? 설립등기해야 되지요. 요 두 가지를 포괄하는 게 뭐예요? 지적청량 무슨 자다? 수행자입니다. 근데 일단 요렇게 합시다. 요 다 있죠? 요 다 일단 업무 범위에서 무슨 지장은 제외돼요? 검사 청량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했죠. 자, 그래놓고 읽어봅시다. 자, 그 2항 읽어볼게요. 2항. 자, 지적청량 등록의 2항. 지적청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 능력, 설비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 등록한다. 맞죠? 맞고. 특별자치도 등록한다. 맞죠? 맞고. 근데 한국국토정보사는 그래 하지 않다. 이거는 등록해야 돼요? 설립등기해야 돼요? 설립등기해야 되고. 자, 그 2번에 있죠. 지적청량업자의 의무범위 나오죠. 1, 2, 3, 4 나오죠. 4에 뭐예요? 정보사업 나오죠. 4에 무슨 사업? 정보사업이고 1번, 2번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정보사업의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2번이 무슨 사업의 내용이다? 정보사업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자, 하나하나 봅시다. 1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곳에 지적청량. 여러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주로 어느 지역에 비치해요? 도시개발지역이잖아요. 그런 곳이 청량 수요가 많겠죠. 그런 곳이 하고 또 두 번째는 지적재소특별법에 의한 사업주에 설치하는 지적재소청량. 여러분, 지적재소청량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우리
기준점 있죠. 기준점에 측량하잖아요. 근데 이걸 대부분 이 기준점을 언제 잡았어요? 대부분 일제시대 때 잡았어요. 일본 시대 때 잡았습니다. 왜 현재 인공위성에 의해서 기준점 잡는 거잖아요. 이러면 현재 기준점만 맞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그러면 이 기준점에 의해서 뭡니까? 현재 지적이 어떻게 돼요? 불입치가 많이 나요. 근데 이거는요, 이런 대구나 부산 같은 데는 함부로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준점에서 바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토지 경계가 막 부딪혀요. 그 골치 아프잖아, 그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단 어디서 설치하냐면 휴전선 근방 있잖아, 이런데. 좀 소유권 분쟁이 좀 덜한 지역. 이런 데서 뭡니까? 지적 대손을 보통 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하는데 그런 곳에 하라는 거예요, 업자가 하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지적 확증장. 여기도 측량 소요 많겠죠. 네 번째 무슨 사업? 정보화 사업. 정보화 사업의 내용을 봅시다. 지적도, 임야도, 연소 지적도 등의 정보 처리 통화를 기록 지정한 업무. 그 다음 2번에 전선 업무. 이런 업무인데.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업자의 의무 범위는요, 요 네 가지로 한정됩니다. 자, 업자의 의무 범위는 몇 가지로 한정된다? 요 네 가지로 한정됩니다. 알겠어요? 네 가지로 한정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요 네 가지의 의무 범위 있죠? 요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요 네 가지 의무, 업자 의무 네 가지잖아. 이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를 제외하고? 검사 측량을 제외하고 지적진은 다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 말을 의미하시겠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한국 무슨 공사? 국토정보공사 나오지요. 자, 다시 아까 했잖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옛날 말로는 뭐라 했어요? 대한지적공사. 자, 2번에 공사는 뭐로 한다? 법인. 그 다음에 무슨 등기? 설립 등기 해야 되고. 자, 그 밑에 있는 것은 뭐 정관 이런 거 쭉 안 해도 됩니다. 쭉 안 해도. 동그라미 2번 쭉 꺼봅시다. 동그라미 2번. 12번 밑에 동그라미 2번.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누구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뭘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뭘 받아야 된다? 허가가 아니에요. 허가가 아니고 뭐라고? 인가입니다. 허가하면 틀려요. 인가입니다. 인가. 그 다음에 공사의 사업 한번 볼게요. 가번 한번 봐봐. 가번. 공사의 사업의 가번 한번 봐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에 따라 측량법. 뭐는 제외한다 돼 있어요, 여기야? 검사 측량 제외한다 돼 있잖아. 찾았어요? 돼 있고. 그 다음 봐요. 또 몇 번을 보냐면 5번 한번 5번. 지질재수사 사업 나오죠. 아까 업자 의무 범위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 국토정보공사는 뭐를 제외하고 검사 측량을 제외하고 측량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돼요. 지식측량은. 자, 그 다음에 공사의 임원 한번 볼게요.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가 11명입니다. 옛날에 10명인데 지금 몇 명? 11명입니다. 11명. 감사 1명을 두고요. 자,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자, 공사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 6번 읽어보시면 되고 7번 한번 봐요. 다른 법률에 관한 공사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자, 밑줄 쳐요. 민법 중 어느 법인? 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의 기준을 준용 안 해요. 어느 법인? 재단법인입니다. 아무래도 공사는요, 사람이 중시 되겠어요? 물질 설비가 중시 되겠어요? 물질 설비 중시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더 이상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또 기출문제도 해야 되고. 알겠죠? 내 컨디션도 나쁘고. 자, 봅시다.